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2020년 1차 순경시험 치러졌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한 우리 수험생들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보통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한국사 먼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사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과목인 한국사에서 문제가 안 풀려버리면 이게 당일 시험 전체 컨디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어려우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풀 만큼 풀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면 이 내 공부가 미진해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번에 난이도가 있는 거구나. 내가 아는 내용들을 차분히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한국사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번처럼 시험이 어려워버리면 야, 그냥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야, 다른 친구들은 다 풀 텐데 나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 아닌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한국사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찰 한국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공부 스타일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자, 일단 다음 페이지에서 총평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풀이 할 때마다 난이도를 연분 구등법에 입각해서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나누듯이 상상도, 하하도 9등급으로 나누는데 이번에 난이도는요, 진짜 상, 중, 혹은 상이라고 해도 할 말.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진짜 어려운 7급이나 9급 시험에 비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 중 정도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합격 점수, 자 80점이어도 훌륭하게 합격을 할 겁니다. 85점 정도면 여경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나나 한국사에서 점수를 만회해야 돼. 95, 100점을 맞아야 돼. 항상 그런 마음으로 공부합니다만 시험지가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는데 95점, 100점 맞으셨습니까? 70, 75점 이렇게 맞게 되니까 와, 진짜 합격 점수 85점만 맞아도 나 합격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아는 것만 제대로 알고 모르는 문제는 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통밥이면 충분히 90점, 95점도 찍을 수 있는, 95점까지는 어려웠을까? 진짜 기본 내용만 잡아도 90점은 충분히 찍어낼 수 있었던 시험이라는 걸 제가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분석을 보시면 보통 선사와 국가 형성, 경찰 2문제 주는데 이번에는 하나 줬고요. 고대 문제가 평상시에는 한 4개 정도 출제가 돼야 되는데 3개, 4개 출제되죠. 보통 3.5, 3.5인데 조선사가 하나 정도 마이너스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선 문제가 많이 출제될 때는 6개까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우리 경찰 시험은 고려가 또 6문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바뀌니까 이해해 주시고, 근현대사는 보통 5개, 6개 출제되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뭐 적당히 출제가 됐는데 고대사가 조선 문제 하나 정도 빼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료 문제하고 밑에 이제 보기 자료가 있는 문제가 20문제 중에 1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한국사를 막 9분, 10분 안에 풀고 싶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한국사 푸는데 최소 15분 이상이 소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기 자료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보기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만큼 보기형 문제를 많이 풀고, 또 하나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진짜 이제 특히 이론 강의 들을 때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주는, 물론 뭐 저처럼 재밌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 썰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인물에 대한 관심들, 그걸 갖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칠판에 도저히 필기를 못하는 실은 이런 것까지 있단다, 실제로 이 인물은 이러이러했단다 라고 말로만 던진 내용들이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 한국사를 단순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럼 단순 암기만 하더라도 어려운 내용을 죽어라고 암기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오냐고요, 여러분들. 진짜 나만의 필살기야, 이거 제발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무한대라고. 여러분이 공부했던 어려운 내용이 다시 한번, 지금까지 기출된 어려운 내용이 다시 한번 시험에 나오는 확률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새로운 똥은 무한대라고. 그러면 그 똥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내용을 착실히 다졌을 때 어려운 문제를 속으로 풀어내고 문제 풀어내는 통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문제풀이를 하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문제. 보통 제가 해설 강의를 하면 뭐 좀 자세히 문제풀이 할 때는 10문제 푸는데 50분, 뒤에 10문제 푸는데 50분, 그래서 2개 강의로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여러 학생들 의견을 제가 수렴했습니다. 해설 강의는 짧게 해주는데 그걸
학생들이 더 선호한다. 왜 내가 틀렸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20분에 20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20분 안에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한 30분 정도 만에 20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1번부터 갑니다. 한국의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적재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항상 나오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제인데 여러분 벌써 경찰에 이거 두 번째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중기구석기에 밀개 긁게도 있습니다만 중기구석기에는 격지를, 후기구석기에는 돌날격지와 쐐기를, 아니 주먹도끼 찌개는 정기구석기 뗀석기고 밀개 긁게는 중기구석기 뗀석기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순배 찌르개는 후기구석기 유물이다.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나왔던 문장이니까 이거는 기출문장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문장이고요. 신석기 시대, 여러분 이 문제만 하더라도 제 동영 100회 문제 얼마 전에 지금 문제풀이 해줬습니다만 지방직 서울시 대비용으로 이건 나왔죠. 가장 오래된 신석기 시대 유적지, 신석기 시대에 가장 오래된 움집이 발견된 유적지. 근데 목책 환호가 나오면 되나? 이건 청동기 시대 집단 거주지에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목책, 환호, 또랑. 이 목책과 환호와 또랑은 청동시대니까 정답 2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문제는 틀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한 4년 전쯤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 흑요석이 뒤통수 빵 쳤습니다만 우리는 구석기 시대 어렵죠. 이렇게 되면 양구 상무령리, 그리고 신석기 시대 부산 동삼동에서 흑요석. 흑요석이 뭔지 알죠? 용암지대에서 생겨난, 용암이 굳어서 생겨난 암석. 근데 이게 왜 부산에서 발견되냐고. 그럼 이 부산의 백두산 근처에 살고 있었던 신석기인이나 아니면 부산의 화산, 일본이 화산지대니까 일본에서 건너온 신석기인들, 그래서 장거리 무역 이해순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신석기 시대 부산 동삼동에 흑요석이 있으니까요. 청동시대 어로활동 조개 채집의 비중이 줄어들죠. 이건 신석기 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폐총도 신석기 아닙니까? 1번의 정답은 2번. 1번은 쉬운 문제입니다. 2번. 다음 삼국의 항쟁에 대한 기록이다. 밑줄친 국가. 여러분 밑줄친 국가예요. 영락 6년의 왕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자를 토벌했다. 밑줄친 국가에서 이 전쟁 이후에 영락 광개토대왕 때, 광개토대왕이 399년에 물론 정근대사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신라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격파했고 400년에 낙동강역 진출했다. 근데 이 전쟁 이후에 백제면 여러분 거의 5세기 백제를 골라라, 6세기 백제를 골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5세기 백제를 고릅시다. 6세기 백제까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이 전쟁이 399년 400년 그 무렵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럼 광개토 대왕 이후에 백제를 골라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광개토 대왕 때 백제 왕은 아신왕이었죠. 그럼 5세기 백제 왕을 고르면 되잖아. 아신왕도 4에서 5세기 광개토 대왕과 같은 시기 왕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은 문제입니까? 진짜 수능형 문제예요. 그냥 백제를 골라라 하는 문제도 아니고 백제가 이 전쟁 이후에 백제의 역사적 사실을 골라라. 평양성 공격했다. 그러면 근초광인데 4세기고 실제로 광개토대왕 이전이잖아. 여기 고구건왕 죽였잖아. 그러니까 1번은 정답 아니죠. 동진의 손 말아안다. 침유왕 때인데 4세기 전반기니까 역시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신라를 구원했던 시기보다는 조금 더 빠릅니다. 그 다음 박사공 역시 근초고왕 때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선지를 1번이나 4번 간 친구들은 자격이 안 돼. 1번도 근초고왕이고 이것도 근초고왕이니까. 그런데 지금 얘만 5세기잖아요. 고구려 남하정책 장수왕 때죠. 광개토대왕 다음에 장수왕 때 신라 눌지왕과 동맹을 체결하면 백제 비유왕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솔직히 진짜 좋은 문제고 수능형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제. 밑줄친 신라왕, 대가야가 반란을 일으켰다. 대가야 정벌한 왕은 진흥왕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이사부는 지증왕의 명령을 받들고 우상국을 복속하고 늙은 이사부는 진흥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대가야를 멸망시킨다. 맞죠? 그리고 그 전에 이사부가 단양 적성비도 세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여러분 진흥왕의 비석 다 암기해야 되는데 진흥왕의 모든 비석은 수습인데 딱 하나만 빼고 단양 적성비만 이사부가 만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찍어준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울지 봉평비는 법흥왕, 포항중성립이 지증왕, 영일냉수립이 지증왕. 그러니까 막말로 3번, 4번 체크한 친구들 역시 또 자격이 안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흥왕은 금강가의 정벌이니까 3번까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맞죠? 동의합니까? 다음 문제. 다음은 어느 역사서의 일부분이다. 밑줄친 인물의 왕이 제기간에 젠장, 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돼요. 신의 나라가 대국을 섬겼다. 대국은 중국일까요? 근데 백제가 강성하고 교활해서 침략을 일삼아왔으니 폐하께서 군사를 보내 흉흉한 무리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료 자체가
아주 흔한 사료는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 나라는 신라겠네. 신라가 중국에게 군대를 청해서 실제로 중국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했던 건 당시 당나라 왕 고종 때 소종방이 건너가서 백제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읽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와 중국 황제가 아직 태종이야. 그럼 여러분 당 태종일 때 우리 신라 왕은 선덕여 왕이어서 여러분 여기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꽃이 이야기. 근데 진덕여왕은 사이가 좋잖아. 그러니까 진덕여왕이 오원 태평송 그리고 진덕여왕 때 648년에 제가 정근대사 연도 암기하지 말라고 했죠. 대신 삼국통일과 후삼국통일은 연도를 잡아라. 선후관계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내가 그거 두 개 빼놓고는 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48년에 나당동맹 체결하죠. 그리고 이제 고종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종의 연호를 또 진덕여왕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진덕여왕 죽고 나서 최초의 진골 출신 왕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진덕여왕이 나당동맹 체결할 때 누가 건너가서 나당동맹 체결합니까? 이거 여러분 이론 강의 때 삼국시대 김춘추가 고구려 연개소음 만나러 갔다가 감옥에 갇히고 일본까지 갔다가 일본과 동맹관계 실패하고 귀족들한테 왕따가 됐다가 당태종 만나가지고 당나라와 나당 동맹 체결했다. 그거 김춘추다.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했고 이 신인 김춘추고 김춘추가 왕이 됐으면 그거는 무열왕이니까 지금 이거는 무열왕 업적 고르시오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진짜로 완벽한 수능형 문제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문제. 와 난리 났네. 어렵죠 이러니까. 근데 무열왕인 줄 알았으면 갈무랑 제도가 폐지된 게 당연히 무열왕 때라는 걸 알고는 계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무열왕부터 통일신라 중대니까 집사부 시중의 힘이 강화되고 화백의 의장 상대 등 힘이 약화되는 것도 알고 있었나? 그러면 정답 1번인 거지. 여러분 이거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지를 보시면 얘는 선덕여왕인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독자적 연호를 폐지했다. 당고종 연호를 사용했다. 이게 또 진덕여왕 때야. 근데 이 보기자료가 또 진덕여왕 때야.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어렵지. 이거 진짜 고난이도 문제고 정말 잘 만든 문제입니다. 저는 진짜로 공무원도 문제가 좀 이런 식으로 출제돼가지고 생각하는 문제가 출제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제 단순한 기만 하면 작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역사 뒷이야기를 다 알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덕여왕. 야 이러면 30분 안에 못 풀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비담에 나니 선덕여왕인데 염종은 진짜 낯선 이름이니까 몰라도 되는 이름이에요. 비담에 부하라고 생각해도 돼. 비담하고 같이 나는 일으켰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진짜 4번은 고난이도 문제 당황했을 겁니다. 5번 고대문화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구려 초기에 돌무지 무덤 이런 시기가 무슨 단순한 돌무지였지만 점차 기단을 만들고 피라미드, 장군총 생각하시면 정확히 맞는 문장. 고구려 고분벽화는 초기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분벽화는 굴식 돌방 무덤에 만들어진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굴식 돌방 무덤은 어디에서 많이 발견됩니까? 고구려에서는 평양 근처에서. 평양으로 수도 천도했던 게 5세기. 그러니까 5세기경부터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벽화 중에 당연히 굴식 돌방 무덤에 벽화가 있으니까 5, 6세기 벽화가 초기 벽화고요. 7세기 벽화가 후기 벽화다. 그래서 그렇게 암기시키죠. 초기 벽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안악 삼호분, 귀족은 크게 그리고 노비는 작게 그리고 무용총의 무용도 각저총의 씨름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세기 고분벽화는 강서대묘의 사신도, 도교 방위신, 굉장히 추상적이자 이 문장은 워낙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알고 계셨을 거라고 믿고요. 무령왕릉 송산리 6호분 맞죠? 공주 송산리 6호분의 6호분. 여러분 6호분은 잘 봐. 무령왕릉이 7호분이죠. 6호분도 벽돌무덤인 거 알고 계시죠? 같은 벽돌무덤인데 이 벽돌무덤 6호분은 벽화가 있고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벽돌무덤이니까 둘 다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무덤. 그래서 여러분 무령왕릉 1, 2, 3, 4, 5호분은 굴식돌방 무덤이고 6호분과 7호분이었던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이다. 이거 아는 문장. 그러면 이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신라 돌무지 덧널무덤 가장 유명한 게 누가 뭐라 해도 천마총이죠. 그리고 제가 다 강의해드립니다. 천마총도 황남대총도 호우총도 돌무지 덧널무덤이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서봉총이 한번 정답으로 떠진 적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아니 고구려하고 백제는 초기 무덤이 돌무지 무덤이야. 여기 장군총과 여기 석촌동고분이
돌무지 무덤으로 무덤의 형태가 같다 보니까 뿌리가 부여계로 같다. 이거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옵니까? 근데 신라는 소백산맥 안에 갇혀있는 총구성 나라였기 때문에 신라만의 돌무지 덧늘 무덤이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냐고요. 솔직히 5번 같은 경우도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 한국 고대 국가 경제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삼국시대 개인 소유의 토지가 사실상 존재했다. 뭐 이론 강의 때 이런 이야기도 하죠. 평강공주가 궁궐을 탈출해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나온 금은보화로 논밭을 사가지고 온달과 함께 살았다. 삼국시대 자영농이 존재했네. 제가 분명히 이론 강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존재했겠죠. 일반 백성은 이를 경작하거나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했을 것이다. 여러분 윤작법은 경찰에 벌써 한번 기출됐잖아요. 농법을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시대까지는 거름 주는 법이 발전하지 못해서 휴경지가 많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부터 거름을 주는데 녹비, 콩의 작물이나 그러니까 작물로 만든 비료, 퇴비, 동물 똥오줌으로 만든 비료. 그런데 이 문장은 내가 암기하라고 하죠. 고려시대는 동물의 똥오줌으로 분전법을 실시했다. 이건 고려. 그 다음 밑거름, 덧거름은 조선. 그래서 휴경지가 감소되고 최소한 이건 고려 이후. 그리고 윤작법 뭔데 2년 3작인데 고려시대 윤작법 시작이고 조선시대는 윤작법 일반화.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통일신라시대. 그래서 이 문제도 쉬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맞겠죠. 그러면 솔직히 지금 선지 3번 같은 경우가 정답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죠. 이런 걸 뭐 문장 바꾸거나 단어 바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4번은 워낙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아니 처음 시장 만든 건 소지마리간 시장 시사. 그리고 6세기 지증왕이 동시와 동시전, 통일되고 나서 효소왕 때 서시와 남시 다 경주에 만들어집니다. 경주 있죠? 경주 있죠? 됐나? 다음 문제. 여기까지는 지금 한 문제만 어렵고 나머지는 제대로 공부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 문제만 어려워요. 7번. 다음에서 제시된 역사적 사건들 시간 순서대로. 이건 연도 암기에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이거 후삼국시대는 서로관계 연도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그래도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아니 연도인데 무슨 경혜왕을 죽인 연도? 야 어느 왕이 몇 년에 죽은 이게 여러분 이런 연도까지 암기하려면 정근대사 암기해야 될 연도는 수백 개가 돼버립니다. 근데 잘 봐봐. 이론 강의 때 뭐라고 이야기해? 아니 견훤이 포석정에서 놀고 있는 경혜왕을 잡아 죽이고 경순왕을 왕으로 세우고 바로 돌아가자마자 경순왕이 왕건에게 SOS를 쳐가지고 왕건아 네가 견훤 좀 공격해다오. 그러니까 신라 왕의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받은 왕건이 견훤을 공격했다가 공산성에서 죽을 뻔했다. 공산전투 927년. 같은 사건이에요. 당연히 기억이 먼저고 그 다음이 공산전투야. 927년이에요. 같이 이렇게 가버릴까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봐봐.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918년. 근데 1년 후에 송악으로 천도하니까 엄밀히 따지면 919년.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켰다. 여러분 후백제 멸망 그리고 민족의 재통일이 936년인 거 알죠? 근데 견훤이 한 1년간 갇혀 있었으니까 대략 935년. 그럼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디귿, 기역, 니을, 니은. 결과적으로 니은이 제일 마지막인 건 여러분도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1번, 3번 체크하면 진짜 공부 더럽게 안 한 친구들이고. 그래서 디귿, 기역, 니을, 니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솔직히 선지 2번으로 갈 건 아니네.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이 스토리를 알고 계셨더라면. 맞죠? 역시 여러분 강의를 관심 갖고 한국사에 관심 갖고 흥미를 가지고 자세히 들었어야 하는 문제고요. 7번 같은 경우는 똥 문제는 아닙니다. 충분히 속어로 2개까지 갖고 계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난이도 중상이나 상하짜리 문제 하나 7번에 출연했습니다. 8번 고려시대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와, 뭐 진짜 뭐 이건 뭐 더 이상 제가 뭐 설명할 아이고 이건 진짜 여러분 난이도 하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정전식과는 경종이잖아. 그냥 끝났잖아. 역시 개경 왕들 지금도 못 외우고 계시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아니 중학생들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그래서 정답 2번. 나머지 당연히 맞겠죠. 틀렸으니까.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공부시키기 위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9번 고려시대 역사적 사실. 아니 문화사인데 선후관계를 물어봤어. 내가 생각할 때 이 9번 문제가 상당히 똥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똥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것들을 연도를 다 암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건 말고도 많아요. 그럼 막 고려청자 상간문의 매병은 몇 년에 만들어졌고 이 글씨는 몇 년에 만들어진 거고 회어의 양육관음도는 몇 년에 그려졌고 불가능하다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충렬왕인 거 다 알아. 그런데 상식적으로 얘는 무신직권기야.
얘도 얘 몰랐겠구나. 얘 무신직공기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과 이건 알고 계시죠? 아니 몽고 3차 침략되고 2차 침략 때 최후가 건너가 가지고 초조 대장경이 불타니까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16년 후에 완성된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상식적으로 니을하고 기억이 니은 뒤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일단 1번 안 돼. 니을이나 기억이 1번 하나 안 되네. 아우 젠장 진짜 짜증난다. 그래서 그럼 문제는 니은 그래. 근데 이제 향약 구급방도 문제인데 그럼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 몽고 3차 침략 때예요. 그러면 몽고 1차 침략은 몇 년이고 몽고 2차 침략은 몇 년이고 이걸 연도를 암기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일단 연도를 한번 설명해 볼게. 1232년에 개경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1234년에 그 유명한 1, 2, 3, 4 상정고급 예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 시험에는 이 상정고급 예문이 먼저야 얘가 먼저야 문제는 한번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얘 완성연도 이게 1256년인가 뭐 그런데 저도 지금 아리까리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건 만들어지는데 지금 1232년에 최후가 고종과 함께 강화도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팔만대장경을 만들라고 해서 이거 16년에 걸쳐서 완성됐다니까. 최후는 죽고 난 다음에 완성이 돼요. 그럼 누가 뭐래도 상정고급 예문보다도 얘가 나중이죠. 맞죠? 빨리 그렇다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보다는 얘가 먼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게 몽고 침략, 3차 침략이 먼저냐 이게 완성되는 게 먼저냐 문제가 돼버리는데요. 몽고 3차 침략이 1, 2, 3, 8년이에요. 얘가. 그리고 그럼 기억이 그나마 제일 마지막이어야 돼. 그러니까 니은 앞에 바로 기억이 오면 저 같으면 이제 3번 정답을 체크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향약 구급방이야. 아니 향약 구급방이 우리나라 의서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 뭐 180여 종의 약재에 대한 설명이다. 향약 집성방과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 그 정도 시험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수능에서는 어디까지 11월 대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있냐면 대장도감에서 만들어진다. 아하? 대장도감? 대장도감? 다시 속장경은 교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은 대장도감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조선의 세조는 강경도감에서. 이것도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 대장도감 만들어질 때 얘가 만들어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16년 걸리는데 얘가 16년까지 걸렸겠냐고. 그래서 얘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가 향약국방이 1, 2, 3, 6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향약국방이 디귿이고요. 황룡사 구축목탑이 니을이고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16년 후에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무신직공기가 끝나고 원감석기 충렬왕 때 삼국유사가 만들어지는. 그러면 정답이 디귿, 니을, 기역, 니은인데 이건 진짜로 똥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연 이 니은, 니을, 기역, 디귿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얘를 가장 먼저 그 다음 얘 그 다음 디귿으로 가버리는데 향약구급방 연도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똥 문제죠.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도 세 개 중에 고민하고 막 이제 배합을 맞춰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 진짜 개똥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이제 향약구급방은 몇 년이다 하고 연도를 암기할 거야? 1236년이라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후가 강화도 건너가서 상정고급 예문이나 향약구급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16년 걸쳐서 이게 완성되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얘보다 먼저 몽고 3차 침략이 있어서 이게 소실되었다는 걸 아냐고. 이걸 어떻게 수업 시간에 이걸 예상하고 강조하냐고. 이거 연도 암기하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진짜 그런 선생님은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졸라 능력 없는 선생님이에요. 이런 거 암기시켜갖고 이런 거 하나 찍으려고 이런 걸 공부시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제가 100개, 한 1000개는 될 텐데 그런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학생들이 빨리 70점, 80점까지 가고 문제풀이에서 빨리 90점, 100점을 찍냐고. 똥 문제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째 출연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래도 확률 2개까지 좁혀나가는 거고. 10번. 다음 일이 있었던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유가 왕에게 올려. 여러분 이거는 실은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고 이건 11월 대수능 문제도 나왔고 충렬왕 무렵에 박유가 결과적으로 이건 지금 뭐야?
일부 1차전인데 몽고가 강한 이유가 일부 다처제니까 우리도 그렇게 갑시다라고 해가지고 박유가 이글 써놓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고려 개경의 여인들이 나와서 박유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만큼 여인들이 자유분방한 사회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원간석기인지 알면 문제가 풀립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됩니다. 박유 보자마자 원간석기 아니면 충렬왕 바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법주사, 쌍파자, fak등이 오랜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건 너무했네. 발해 fak등하고 법주사, 쌍파자, fak등은 같은 페이지에 있잖아. 발해 fak등은 발해 거고 법주사, 쌍파자, fak등은 통일신라 건데 이걸 틀리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만나봐야 돼. 여러분 고려 전기는 주신포, 고려 후기부터 다포가 조선시대까지 다포로 간다. 이건 기본이죠. 대신 헷갈릴 만한 게 뭐야? 고려 후기는 다포가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은 주신포다.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했죠. 왜? 방금 이야기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도 고려 후기 건축물인데 이것들은 주신포다. 그래서 성불사, 응징전이 다포라고 그만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 자기제가 상강기법. 상강기법은 기본적으로 12세기 이후인데 봐봐. 이 일이 있었던 시대문화, 지금 이거 원간석기죠. 자기제에 이게 개발되긴 했으나 이 시기 원간석기 이후에는 태조되었다고 하니까 맞는 문장인 거죠. 원간석기는 북방가마 기술 도입으로 자기 기술 태보. 이 시대에 불화가 많이 만들어진다. 사경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해어의 양류 가늠도가 이게 이제 원간석기라고 막 시기로 공부하는 건 쉬운 게 아니고 이것도 수능에 제대로 단독문제로 한번 출제된데 이 중요한 건 해어의 양류 가늠도가 고려시대 거고 이게 일본에 보관되어 있다. 이걸로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게 이제 고려 말 거다. 원간석기 거다. 그런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대신 법주사, 쌍파자, fak등이 정답으로 떠지니까 이것도 난이도가 상하 정도는 되는. 왜냐하면 이게 정답으로 떠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 상상도 문제 2개, 그 다음 상하 정도 되는 거 2개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기업과 니은 시기에 있었던 지리서 편찬, 신찬팔도지지 누굽니까? 세종이죠. 신찬팔도지지. 팔도지지가 세조고. 그 다음 동국지도인데 잠깐만. 동지도는 2개가 있어. 세조의 동지도가 있고 영주의 동지도가 있죠. 세조 때 양성제 동지도니까. 그럼 기억 니은 사이 동국 통감을 가능했다. 동통감 성종 정답 1번. 이거는 진짜 여러분 난이도 하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몰랐으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것들은 또 기본 중에 기본이라니까요.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머지 고려사 전료는 문종 때 고려사를 만들었던 김종서 정인지가 다시 만들고 이것도 역시 문종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성종이고 문종이면 세종 다음이니까 맞죠? 향약 집성박 여러분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죠. 솔직히 세종의 업적이 55개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세종의 편찬물을 선후관계를 어떻게 나도 몰라요. 여러분 얘가 먼저인지 선생님 진짜 몰라요. 이걸 씨발 안다라고 이해하면 개사기 치는 거지. 아니 세종 때 편찬물이 몇 개인데 그걸 어떻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답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얘보다 좀 늦게 만들어졌나 보다라고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는 무조건 정답은 1번이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정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출제했다고 해서 얘는 몇 년이고 얘는 몇 년이고 이렇게 병신같이 공부하시던지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호적. 이것도 참 아니 호적인데 호적은 여러분 태종이방원 때 호적제도 실시되고 세조 때 호적제도가 강화되고 광해군 때 호적이 제작생 되는 건데 뭐 3년에 한 번씩 이거는 뭐 알죠. 어지간하면 양안은 20년마다 호적은 3년마다 근데 기억은 다 있어. 그러니까 기억은 문제가 안 돼. 호적 근데 여러분 이거 봐봐. 풍계열교 간지 뭐 이게 호적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런 게 선지로 나와서 이거 마저 틀려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기 쉽지 않죠. 이건 좀 그래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양반은 관직과 풍기를 기록하고 유학이라고 실제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이건 여러분 기출된 내용이죠. 사조까지 특히 고조부가 아니라 외조부다. 한번 고조부로도 바꿔서 기출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문제는 이제 평민은 군역의 의무를 지니까 이렇게 군역을 기록하지만 노비는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까 이름을 기록했다. 이게 다 맞는 거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중에 과연 하나만이라도 불안하지. 이게 다 많이 맞는 건데 실제로. 그렇다고 여러분 호적은 이거 진짜 다 암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호적은 양반은 이러했고 그다음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되는 보병이나 기병도 이렇게 했고 4대조 여기까지는 기출됐으니까 한번 언급했습니다. 선생님도 니은하고 니은은 언급 안 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난이도가 한 상중 정도가 돼버립니다. 왜? 하나만 가지고도 머리 그래서 세상에 엿먹으라고 이렇게 출제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니을 하나만 알아도 결과적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호적의 이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강조하냐고. 저 이 문장이 기출되는 거 처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아주 어려운 거 2개, 적당히 어려운 거 지금 3개를 만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면서 갈게요. 자, 편집했습니다. 이 문제 보고 흥분해가지고 너무 해서는 안 될 욕까지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공부했다고 해서 어떻게 풀어요? 이거 뭐 2년 3년 수험 한국 살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막 찍었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완전히 똥 문제가 지금 3개까지 출연했네. 제 느낌상 합격 점수를 80, 85로 봤습니다만 75점 맞고도 잘하면 합격할 수 있겠는데요? 아닌가? 나머지는 다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똥 문제가 한 4개 나오면 그중에 하나는 눈 감고 찍어도 맞아야 되니까 80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선도의 오우가입니다. 이제 선생님이야 워낙 답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기 전라도 땅끝 해남마을에 가면 윤선도가 유배 생활했던 노구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노구당 가면 이 시도 볼 수 있고 당시 윤선도의 손자였던 윤두서가 해남에서 어린 시절 살았기 때문에 그 윤두서의 자화상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게 옛날 한 3년 전쯤에 2년 전쯤에 최영의 호기가보다 더한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출제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출제를 했는지 모르겠어. 해남 윤씨 집안이야? 해남 윤씨거든요. 파평 윤씨가 아니고. 그 자기 조상 이야기라 출제를 했나? 조선시 근데 중요한 건 이 글을 썼던 사람이 어느 붕당이냐? 아니 윤선도인지도 모르겠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씨발 어느 붕당이냐? 그럼 뭐 도리가 없잖아. 일단 읽어는 봤을 거야. 시간이 있는 친구들. 예송에서 왕의 예는 일반 사대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럼 왕사 부동래. 이건 남인이구나. 왕권을 존중했던.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자의대비가 공복. 그래서 9개월상. 맞죠? 대공설. 이건 서인이구나. 자신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조식을 높이고 이거 북인이구나. 이현적과 이황을 비판하려고 했으니까. 경종이 즉위하자 그가 병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복 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이건 노론이구나. 근데 누군지 몰라요. 아니 좋아요. 오후가까지는 공부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어지간하면 수험 한국사에서 윤선도까지 공부하냔 말이지. 이건 너무했잖아요. 윤시참, 윤임, 윤원형, 임진왜란 때 윤두수, 그리고 윤선도, 그리고 윤두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송시열과 싸웠던 윤선거가 있고 윤선거 아들이었던 윤증까지. 윤증은 알아야죠. 윤휴도 알아야죠. 윤씨 졸라게 많네. 진짜 중요한 윤씨는 뭡니까? 윤원영과 윤임 그리고 윤휴와 윤증이지. 윤유는 남인가 알아야 되고 윤증은 소론인가 알아야 됩니다만 이건 너무하잖아. 그쵸? 그럼 윤선도가 보길도에서 유배 생활했고 보길도까지 알아야 됩니까? 참 너무했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찍었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도대체 이 오후가를 통해서도 몰라. 여러분 이건 어떻게 여러분이 소망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없는 문제예요. 윤선도는 남인입니다. 진짜 개똥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 산에 들어가서 5년 소망서 공부해도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국어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봤던 문제 중에 7급 문제 중에는요. 이게 세계사를 강의했던 저조차도 정말 어렵게 풀었던 문제도 있어요. 막 7급 문제 중에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될 당시에 우리 시대 상황과 맞는 내용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사 선생님들 멘붕 와요. 저는 세계사를 2년 가르쳤어도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진짜 나쁜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똥 문제 3개 나왔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의 교서 여러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보기 자료에 탕평이라는 단어 있지 않나? 어디 있는데? 그럼 이게 뭐야? 탕평 교서지. 그래서 탕평파, 탕평의 교서, 탕평비 무조건 뭐다? 영조다. 그럼 영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 탁지지, 추간지, 정조. 그럼 일단 선지를 보고 영조 아니면 정조겠다 보기가 캐치를 했어야죠. 그리고 초계문신제 정조. 공부 좀 한 친구도 이거 영조겠구나. 캐치가 되겠네.
통공정책 정조 끝났습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맞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15번. 여기서부터 근현대사입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사실들이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데 이어 청일전쟁. 그러면 1894년 경복궁 점령을 6월 말라고 하고 7월 달에 청일전쟁. 우금치 전투 11월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거 100번 이야기해서 동학은 1894년 사이에서 선후관계를 출제하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잡으라고 했죠. 황룡천 전투 여러분 황토연 전투와 황룡천 전투 이거는 전주 점령하기 전에 4월이니까 사이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1차 봉기잖아.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사이에 들어갈 거 뭐가 있겠습니까? 7월이 있고 9월 달에 남북점 연합 이거나 딱 들어갈 것 같은데? 논산에서 남북점이 연합했다가 진짜로 그게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정답 2번 딱 떠지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렇게 되면. 남북점 연합했다고 우금치에서 2차 봉기 했다고 우금치에서 패배하니까. 그 다음 전주화약은 5월이죠. 할 말 없죠. 5월이면 당연히 기억보다 이전이죠. 그 다음에 김계남 선화중을 서울연구를 했고 총대장을 했고 이건 여러분 당연히 1차 봉기 때니까 역시 5월 이전이겠죠. 문장만 길게 나온 거지. 그래서 빨리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2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16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거 문제를 읽는 시간이 걸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주장한 인물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반도 중립파론이죠. 한반도 중립파론은 1885년에 있었죠. 6.1준하고 부들러가 있었죠. 6.1준이야? 여기까지는 잡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들러가 막 우리나라라고 했을까? 당시 조선을? 그럼 누구의 6.1준이죠? 그럼 6.1준은 여러분 제가 이론 강의 때 막 이런 사진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상투도 틀지 않는 6.1준 생긴 게 싸이랑 비슷하다. 제가 어디 TV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탤런트들이 죽지 않는다. 뱀파이어 특집 그래가지고 6.1준하고 싸이는 처음 한류 음악을 전파했고 6.1준은 미국에 건너가서 그러니까 보빙사로 건너갔다가 미국에 남아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박사학위 받았고 유럽까지 여행하고 서유 견문을 썼고 그리고 한반도 중립파론을 이야기했고 을미개혁 때는요 단발령 떨어졌을 때 황태자 상투까지 자른 인물이 6.1준이다 막 그런 이야기 했는데 6.1준 문제 어려운 게 나와버렸어. 막말로 조선문전 몇 명이나 알고 계셨을까요? 경찰 수험생 중에? 똥 문제입니다. 똥 4개네. 와, 진짜 여러분 이번 시험 문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다 풀어요. 또 틀린 친구도 있겠지. 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갑신정변 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서지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가야죠. 일단 81년에 조사시찰단 일본에 다녀왔고 우정천국. 이게 어렵네. 이게 홍영식이야. 그러니까 홍영식 우정천국이었고 실제로 이제 이 선지일보는 좀 어려웠어요. 홍영식이 차라리 갑신정변 때 죽었다. 맞죠? 그렇게 나왔으면 쉬울 텐데 우정천국이 힌트고 조사시찰단 대표는 박정양이라고만 알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갑신정변 주역이 홍영식이고 수신사 이건 박용효 그리고 같이 따라갔던 김옥균일 수도 있겠는데 김옥균 일찍 죽었잖아. 그리고 박용효가 친일 1세대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박용효. 갑신정변이 일본을 거쳐 일본으로 갔다 미국까지 간 건 서재필도 건너가지만 서강범도 건너가요. 그리고 귀국했잖아. 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에서 쉽게 하면 총리가 김홍집이고 부총리가 박용효면 법무대신 이건 서강범 이야기입니다. 이걸 박용효로 봤더라도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데 누가 뭐래도 제가 똥 문제라고 인정한다니까요. 왜? 6.1준이 보기자로 나오고 조선 문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면 6.1준의 조선 문전을 과연 알아서 푸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1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홍영식을 잡기도 어려웠고 선집 3번도 서강범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똥 문제다. 똥 문제 4개. 16번도 어려웠습니다. 광무개혁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옛것 구본 신참 맞죠? 황실재정 내장원에서 홍삼이라든지 철도라든지 황실 이를 바탕으로 황실주도 개혁사업 맞죠? 양전사업 맞죠? 지계 토지소유권 지계 발급 맞죠? 정답은 너무 쉽게 4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재판소 설치해서 근대적 재판관 맞죠? 임명하고 그로 인해서 지방 간의 사법권이 박탈당한 건 갑오 2차 계획인 거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너무 큰 힌트를 또 줬다. 교육입국조서 역시 1895년에 갑오 2차 계획 때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인정합니까? 다음 문제. 1904년 2월에 체결된 한일의정서. 내가 여러분 제 필기노트에 오죽하면 정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한일의정서냐, 제1차 한일협약이냐, 을사조약이냐, 한일신협약이냐.
필기노트에는 페이지 먹는 게 싫어가지고 어지간하면 사료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만 이거는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다 해놓고 밑줄 그어준 내용만 지금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감이란 단어가 나와. 끝났어. 통감 나오면 최소한 여러분 뭐 고민도 할 필요 없이 을사조약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이건 이제 한 신조약 때 이야기인데 그 다음 고문 이야기. 외교 고문 스티븐스. 재정 고문 어디 있어? 재정 고문. 재정 고문은 메가타. 그럼 1차 한일협약. 여러분 이게 봐.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존의 위협을 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충고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일 의정서에서는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일본에 대한 충고권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좀 어려운 문제였어. 그런데 여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무조건 외교권을 빼앗긴 이야기가 나오죠.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이거는 을사조약이야. 한일 신협약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일 의정서가 대충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캐치했으면 쉽게 찾아낼 텐데 그렇다고 보통 군사적 요충지 점령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쉬운 문제도 약간씩 꼬아버렸어요. 낯설잖아. 이게 정답으로 떠지는 경우는 쉽지 않거든 한일 의정서에서. 그러니까 나머지가 누가 뭐래도 여러분 통감은 을사조약 이후에 나오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정답이 될 수 없고 이건 1차 한일협약인 거 알고 계시고 이건 외교권 빼앗기는 거니까 이건 똥 문제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눈치껏 다 풀었을 거라고. 맞죠? 그랬어야 하는데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로 바르게 나열해라. 봉오동 전투 1920년, 윤봉길 상해 폭탄 1932년 근현대산 연도 싸움이니까 이거 모르면 할 말 없습니다. 신안촌이 건설된 게 몇 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신안촌은 연도를 잡을 수가 없죠. 신안촌은 그 연해주에 있는 여러 마을을 아우르는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하나의 마을을 신안촌이라고도 하니까. 그런데 대한광국군 정부는 내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1914년. 이상설의 대한광국군 정부, 손병희의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그 다음 여러 단체의 의열단, 조선혁명단, 민족혁명단 1935년. 그럼 순서 14가 제일 먼저입니까? 디귿, 기역, 니은, 니을 이건 뭐 할 말 없는 거죠. 이거 틀렸으면 할 말 없는 겁니다. 공부 더럽게 안 한 겁니다. 근현대사 정말 기본적인 연도입니다. 민혁이가 37년에 조민혁이 된다. 이건 다 알아야 되고 조민혁에서 조선의용대가 38년에 만들어져야 된다. 근현대사 연도 싸움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정근대산 연도 버려라. 이번에 연도 문제가 몇 개 나온 것 같지만 어차피 연도를 암기해서도 답이 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향약 구국방 연도를 암기하냐고. 제가 지금 흥분합니다. 문제 진짜 의지같이 출제했어. 내가 생각할 때 20번도 난이도가 상중은데요. 완전 똥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렵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3차 개헌 이후에 국회의원에서 참의원, 민의원 선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2차 개헌, 1차 개헌과 2차 개헌 때도 이런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자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에서는 민의원만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개헌 내용에는 양원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국회에서 양원으로 선출하진 않는다고.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공부 좀 했던 학생들은 이거 3차 개헌인가? 60년도 이야기인가? 의원내각제 이야기인가? 근데 그게 아니야.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인데 재선에 따라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리될 때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그럼 이거 1차 개헌 때 이야기인가? 근데 잘 봐. 부칙입니다. 부칙. 이 헌법이 공포된 게 1954년인데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면 이게 4년 중임인데 이해되시죠? 이 헌법이 공포될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 대통령은 이승만이니까 이승만은 이 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3번 대통령 할 수 있어서 3선 개헌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초대 대통령의 안에 중임의 제한을 철폐한다. 여러분 초대 대통령의 안에 중임의 제한을 철폐한다는 건 수험 한국사 선생님들이 언급하는 문장인데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걸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개헌이에요. 4.4.5.2 개헌이야. 그럼 문제는 이게 2차 개헌이 54년인지 알아야 돼. 또 연도 문제죠. 54년 이후 거 골라야 돼.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했다. 1958년 진보당 사건. 기억 동그라미.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이걸 한국전쟁 중에 53년. 니은은 이전이네. 1년 전이네. 그것도 짜증나게. 헌법 개정 후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회 간선제에서 국민 직선제. 여러분 이게 이제 2차 개헌이잖아요. 이게 1차 개헌이잖아. 이승만 때 직선제면 부산 정치 파동. 발췌 개헌. 그건 1952년이죠. 와 역시 직전이네. 정 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의 자유당 이승만, 부통령의 민주당의 장면 56년 대선이지. 4번. 2번.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완전 똥 문제가 지금 세번 와씨 졸라게. 그 다음 그래도 고난이도 한 3개.
풀어보고 느낍니다만, 그러니까 이 똥 문제 4개를, 그러니까 똥 문제 말고 나머지는 공부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잖아. 공부해서 이걸 맞출 생각하지 말라고. 공부해서 이거 맞추라고. 맞죠? 그럼 공부해서 이 고난이도하고 여기 있는 기본 내용 몇 개입니까? 13개. 공부해서 이걸 다 풀고 이것 중에 요령을 부리면 기본 내용 가지고 2개를 맞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눈 감고 찍으면 하나지만. 그럼 90점이 나오는 건데 물론 쉽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험 합격하기 위해 몇 년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0점을 못 넘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어보니까 난이도가 상당했다. 그래서 75점 맞고도 합격하는 학생들 엄청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찰 한국사 시험 진짜 어려웠고 그 다음 기존의 단순 암기만을 강조하는 여러분의 공부 스타일은 이제 좀 버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